자, 벙이들, 만약에 김부엉 씨라는 사람이 아주 큰 병이 걸려가지고 심장, 간, 폐 등등 모든 장기를 이식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봐요. 장기 이식을 받지 못하면 죽는 거고요. 그런데 김부엉은 정말 운 좋게도 다른 사람의 장기를 전부 다 이식받았다고 쳐봐요. 자, 그렇다면 모든 장기를 이식받은 김부엉은 여전히 김부엉 씨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한 단계 더 나가보죠. 머지않은 미래 다른 사람의 몸에다가 본인의 뇌를 이식하는 기술이 개발됐다고 쳐요. 김부엉 씨는 마찬가지로 큰 병에 걸려서 죽을 고비에 있는데 여기 마침 어떤 뇌사자가 있는 거예요. 그 뇌사자의 뇌를 떼내고 김부엉 씨의 뇌를 이식하면 그 뇌사자의 신체는 이제 김부엉 씨의 것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뇌사자의 몸에다가 김부엉 씨의 뇌를 이식한다면 그 존재는 과연 김부엉 씨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김부엉 씨가 아니라고 해야 될까요? 자, 방금 했던 두 가지 질문은 상황은 다르다고 해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김부엉 씨 쪽으로 이식했든 김부엉 씨의 뇌를 다른 사람의 몸으로 이식했든 간에 김부엉은 여전히 생물학적인 육체를 갖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영화 로보캅 알죠? 로보캅의 주인공은 어떤 사고 때문에 신체 전체가 불구가 됐어요. 하지만 불행 중 다행히도 머리는 살아남았죠. 주인공은 그 머리를 인간 형상의 로봇에다가 이식하고 나서 범죄자를 때려잡는 로보캅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자, 그 로보캅이 바로 당신이라고 쳐봐요. 당신은 머리를 제외하고는 생물학적인 육체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차갑고 매끈한 철로 된 기계 몸을 가지고 있죠. 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로보캅이라는 존재가 당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당신이 아닌 걸까요? 자, 여기 또 다른 질문입니다. 당신의 뇌는 또 다른 어떤 기계 장치에 이식됐어요. 기계 내부는 전자회로, 금속 기계 부품으로 가득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큼은 사람하고 구별할 수가 없다고 해봐요. 눈, 코, 입도 다 있고요. 손과 발, 머리카락도 다 있고요. 마치 영화 프로메테우스의 데이빗하고 같은 셈이에요. 이번 경우에는 어때요? 마찬가지로 어떤 기계에다가 본인의 뇌를 이식했지만 로보캅보다는 그래도 뭔가 거부감이 덜하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당신의 뇌는 문어 모양의 아주 기괴한 기계장치에다가 이식할 거예요. 사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요. 자, 이번 경우에도 당신은 이 기계 문어를 당신이라고 여길 수 있을까요? 아마도 로보캅이나 인조인간까지는 자신의 모습이 변하긴 했어도 그래도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병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괴한 문어 모양의 로봇부터는 뭔가 불편한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도서 초인류의 김상균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계 문어에도 똑같이 본인의 정신이 담겨 있지만 그 모습이 더 이상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물리적인 특성을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존재를 나 자신, 인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게 된다. 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졌어요. 이 질문들은 결국 나라는 건 무엇인가, 내가 나인 까닭은 무엇인가 하고 같은 질문이에요. 즉, 자아의 정체성의 근거를 묻는 형이상학의 문제죠. 어떤 병인은 극단적으로 장기를 이식받은 나는 온전히 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병인은 내가 로보캅이 될지어도 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정신이 문어 로봇에 들어간다고 해도 저는 그걸 저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의 기억, 경험, 지식 같은 것이 온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이죠. 저는 저 자신의 존재를 신체적인 특성보다는 정신적인 측면을 훨씬 더 강조하는 편인 거죠. 자, 그렇다면 장기 이식을 받은 나와 로보캅 그리고 로봇 문어까지 어디부터가 나고 또 어디부터가 내가 아닐까?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 자, 이 정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테세우스의 배 이야기로 넘어갈 거예요. 미노타우루스를 죽인 테세우스는 배를 타고 아테네에 귀환했어요. 테세우스가 타고 온 배가 바로 테세우스의 배죠. 아테네인들은 이 배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보존했어요. 그런데 이 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하고 썩잖아요. 그래서 아테네인들은 배 판자가 썩으면 새 판자로 바꿔가면서 이 테세우스의 배를 보존한 거예요. 자, 그렇게 배 판자를 하나 둘 바꿔 끼우다가 결국엔 배의 모든 부위를 전부 다 교체하게 된 거예요. 원래 있던 배의 오리지널 조각은 하나도 안 남은 거죠.
이때 모든 부품이 교체된 테세우스의 배는 과연 테세우스의 배일까요? 이 똑같은 질문을 한 번 더 꼬아보자. 자, 여기 오리지널 배의 모든 부품을 새 부품으로 바꿔서 만든 A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오리지널 배에서 떼어냈던 모든 부품을 모아서 재조립을 한 거야. 이렇게 다시 조립된 오리지널 배를 B배라고 해봐요. 결국엔 모든 부품이 교체된 A배, 원래 부품이 그대로 남아있는 B배, 이렇게 두 개의 배가 생긴 건데 과연 테세우스의 배는 A배일까 아니면 B배일까? 아니, 아까부터 계속 무슨 쓸데없는 질문만 해대고 뭐하는 거야? 이게 뭐가 그리 중요한디? 이 테세우스의 배 이야기는 정말 중요해요. 우리의 신체는 이 테세우스의 배하고 거의 비슷한 처지거든요. 우리가 테세우스의 배라고? 뭔 소리야 도대체? 자, 우리의 신체를 한번 살펴봐요. 우리의 몸은 수십, 수백 쪽의 세포들로 구성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은 죽지 않고 영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세포들의 구성과 상태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어요. 우리 몸속의 세포들은 1초마다 약 100만 개에서 300만 개의 세포들이 죽고 또다시 새로운 세포들이 다시 태어나서 우리 몸을 구성해요. 그렇게 약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들은 한 번 교체된 상황이죠. 우리 몸은 죽기 전까지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몸에다가 테세우스의 배 역설을 도입해봐요. 테세우스의 배 부품 중에서 단 하나라도 교체되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테세우스의 배가 아니라고 생각한 병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나 자신의 몸은 어때요? 나의 몸은 1초에 100만 개에서 300만 개의 세포가 바뀌는데 그렇다면 1초 전에 나는 나였지만 1초 후에 세포가 몇백만 개 바뀐 다음에 나는 내가 아니게 되는 걸까요? 또 테세우스의 배 부품이 모두 바뀐 이후에는 그것은 더 이상 테세우스의 배가 아니라고 생각한 부영이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7년 후에 내 몸속의 모든 세포가 바뀐 다음에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게 돼버린 걸까요? 7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같다면 혹은 다르다면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대답하기가 정말 어렵죠? 이것은 결국 인격의 지속, 나의 존재, 그리고 개체의 지속성에 대한 철학적인 문제예요. 아니 리병 형, 테세우스의 배는 그냥 물건이고 우리는 사람이잖아. 내 몸이 아무리 바뀌었다고 해도 내 생각, 가치관, 경험이나 지식 같은 이런 정신적인 요소들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신체가 아무리 바뀌었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나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대부분의 우리 부영이들은 방금 잼민 부영이가 했던 말에 동의할 거라고 생각해요. 도서 초일류의 김상균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가 나의 존재를 정의할 때 정신적인 측면을 훨씬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 몸의 세포가 다 교체돼도 결국엔 정신이 온전하다면 그것을 나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어요. 자, 지금까지 던졌던 모든 질문들은 결국 우리 삶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특히 AI, VR, 메타버스 등등 IT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고 있는 현재 이런 철학적인 질문들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자, 여기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죠.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는 1989년 사망했어요. 그런데 2019년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달리 박물관은 달리가 살아있을 때 찍어뒀던 6,000개 이상 되는 영상을 AI로 학습시키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달리의 얼굴, 목소리, 억양 등을 재현했어요. 그렇게 달리는 디지털로 되살아났죠. 이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디지털 달리는 관람객들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었는데요. 달리는 무려 20만 가지 이상으로 조합된 문장으로 관람객과 대화했다고 하죠. 관람객들은 마치 살아 돌아온 달리와 진짜 대화를 나눈 것 같았습니다. 라고 평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시회엔 윤리적인 비판도 거셌어요. 죽은 사람을 디지털로 되살려내서 전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그 고인의 허락은 받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달리 박물관장 행크아이는 윤리나 법률에 대한 언급은 최대한 피했습니다. 달리는 분명히 생물학적으로는 죽은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을 정의하는 정신 측면에서는 달리는 죽지 않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우리는 탈물질화, 탈육체화되고 있어요. 언제든지 나의 모습과 정신을 디지털로 옮길 수 있고요. 물리적인 특성이 없는 상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오늘 당장 내가 죽어서 신체가 사라진다고 해도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 모든 곳에 내 정신이 전파될 수도 있죠.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딜레마에 빠질 거예요. 나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컴퓨터에 저장했다고 쳐요. 이때 누가 모르고 컴퓨터를 포맷해버렸다면 그 사람은 나의 존재를 살인했다고 봐야 될까요? 내 정신을 로봇에다가 이식해놨는데 누가 그 로봇을 부숴버린다면 그 사람은 나를 죽인 걸까? 아니면 그냥 로봇처럼 생긴 기물을 파손한 걸까? 누군가가 나를 디지털 달리처럼 되살린다면 내가 죽고 나서 이것을 막는 것이 가능할까? 급격한 기술의 발전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수백 가지, 수천 수만 가지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서 초일류의 내용 일부를 바탕으로 인류의 기술적 진보에 따른 여러 딜레마를 알아봤습니다. 최근 첨단 기술들은 산업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죠. 그와 동시에 우리 인류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요. 생명공학과 나노기술은 인체의 기능을 증강시키고 AI와 양자 컴퓨터는 인간의 지능을 향상시키고 사물인터넷과 로봇은 인간의 행동을 확장시킵니다. 도서 초일류에 따르면 인류의 육체와 정신은 기술 덕분에 인공진화 중이라고 해요. 이제 인류는 첨단 기술을 통해서 자연적 한계를 뛰어넘은 최초의 사피엔스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 최초로 기술로서 스스로 진화하는 우리 인류에게는 과연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가오는 미래를 미리 엿보고 준비하고 싶다면 인지과학자 김상균 교수의 신간 초인류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